모두가 기다렸던 뉴스토마토의 후속 보도가 떴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뉴스토마토의 예고대로 명태균의 국정농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새벽 6시임에도 뉴스토마토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역시 후속 보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 뜨거운 관심만큼 이번 뉴스토마토 후속 보도 내용도 충격 그 자체인데, 이번 보도를 거칠게 요약하자면 이 명태균이란 사람이 대통령실과 직접, 특히 윤석열, 김건희와 직접 통화까지 하며 현직 국회의원에게 막말과 쌍욕까지 할 정도의 실세라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이번 뉴스토마토 보도 자세한 내용 여러분께 공유드리겠습니다. 19일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음성 파일에 따르면 역시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창원 의창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명태균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22년 5월 9일 명태균은 이번 녹취를 제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씨와의 통화에서 당시 윤핵관으로 불렸던 국회의원 2명이 김영선이 아닌 다른 후보를 공천하도록 공관위를 압박했지만 자신이 이를 뒤집었다며, Y가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K가 공관위 압박 넣어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라 끝났어 땡땡땡들 대통령 뜻이라 해갖고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저 민간인인 명태균이 벌써 이때부터 윤석열과 다이렉트로 소통하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명태균은 현 정권 출범 때부터 핵심 VIP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5월 10일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식에도 주요 인사석에 자리했다고 합니다. 특히 일전 보도에 나왔었던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D씨도 이 같은 명태균 실세설을 뒷받침하듯 명태균이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자신에게 들려줬다면서 명씨가 과시하려고 통화 녹음 파일을 스피커폰으로 여기저기 들려줬다라 밝혔습니다. 또한 명태균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에도 공천 관련해 그 누구보다 정보를 빠르게 입수했고 김영선의 김해갑 지역구 변경을 주도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18일 이 씨와의 또 다른 음성 파일에 따르면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라며 이 씨에게 빨리 기사를 내라는 지시를 하는데, 이 지시 직후 김영선이 당시 지역구인 창원 의창을 떠나 김해갑에서 출마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예정된 날짜보다 하루 앞당겨 언론사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후는 다들 아시다시피 김영선은 경선 기회조차 못 얻고 컷오프를 당하는데, 재밌는 건 명태균은 이조차도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입니다. 2월 26일 명태균은 이 씨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김영선이 컷오프요 끝난 지 오래됐어라 하는데, 이후 2월 29일 개혁신당 이준석이 포함된 AB 의원들과 지리산 7불사에서 만나 비례 압순번을 요구하며 김건희 공천 개입 폭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미 여기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골 때리는 건 다음 대목입니다. 명태균과 김영선을 가까이서 지켜본 이들에 따르면 두 사람이 뒤바뀐 주종관계처럼 보였다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D씨에 따르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쌍욕을 비롯해 막말을 해서 쇼킹했다. 김 전 의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감내했다라며, 이어서 D씨는 명태균 힘의 배경으로 대통령, 특히 여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공천마저 좌지우지하는 실세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 명태균이란 사람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만 봤을 때 오히려 윤석열, 김건희 머리 위에서 논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현재 도는 소문들을 보면 이런 명태균 같은 정치 브로커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용사는 늘 그래왔듯 김건희든 윤석열이든 당사자 육성이 등장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뉴스토마토 측 역시 여전히 공개하지 않은 부분도 많고 향후 추가적인 보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언론사들도 김건희의 또 다른 국정농단을 취재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부분인데, 끝으로 앞서 말했듯 최근 용산이 모든 불리한 이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지치지 말고 더 공세를 이어가야 하는 이유 안내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표정만 봐도 이 불안에 잠식당한 영혼이라는 거 있죠. 그냥 느껴져요. 왜냐면 정상적인 반응은 뭐냐면 나쁜 일이 있을 때 얼굴이 안 좋아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가면의 얼굴들 같은 게 나는 겁내지 않아. 나는 두려울 게 없어. 이걸 끊임없이 보입니다.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나타난 첫 얼굴도
자신 있습니다 하면서 국정브리핑인가 뭐 TV 앞에서 했죠. 그야말로 정말 불안한 사람들이 보이는 그야말로 그 생존 본능적 최후의 표정 같은 거 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 사람들도 여지껏 헤쳐온 세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윤석열 씨는 감옥살이에 대한 그 처참한 미래에 대한 상상을 안 해볼 수 없고 제 혼자 상상으로 김건희 씨는 끊임없이 조윤선을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죠. 그 민낯. 조윤선은 대중 앞에서 아주 화장 이쁜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감옥살이 하다가 이제 접견 나올 때 보니까 처참하거든. 그런 모습이 될 거를 떠올리지 않을까요?